페이지 87쪽부터 질문하자. 질문. 저한테는 답지가 없어. 괜찮아, 질문. 저희 풀었을 때 좀 깔칠했던 거. 선생님 이거 완자예요? 저 새끼 없다. 있습니다. 질문. 뭐 아까 쭈글쭈글 됐잖아. 87쪽에 없습니다. 아니 그냥 넘겨서 쭉 거기부터 질문하라고. 91쪽에 얘들아 91쪽 봐봐. 91쪽에 몇 번? 4번이요. 얘들아 91쪽에 4번 봐봐. 자, 이거는 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야. 문제 상태에서 너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무엇이냐면 장치가 들어간 문제라든가 뭔가의 움직임이 있는 문제에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자, 이거 도저히 글을 잘 못 읽겠다. 그럼 피부는 노랗다를 써놓고 문제를 풀어. 알았지? 일단 문제를 읽어보자. 가와 나에서 피부는 노랗다에서 첫째 줄을 읽어보니 누가 일정하대? 피부는 노랗다에서. 피부는 노랗다해서 V가 일정합니다. 첫째 줄에 그 얘기가 왜 있어? 부피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림에 아니 맨 위에 첫째 줄에 그린 가와 나는 일정량의 이거 읽어줘야 돼? 몰 수가 있고. 그렇지. n이 일정한 거야. n을 지우는 거야. 피부는 노랗다 해서 n을 지워. r도 지워줘야 되겠지. 상수니까. 그럼 뭐뭐만 남았어? 피부는 p하고 v는 t만 남은 거야. 이해가냐? 네. 압력 곱하기 부피는 뭐라고? t야. 됐지? 자, 최종 상태가 같은 두 연력과 과정을 나타내는 거다. 되게 중요한 거다. 이거 최종 상태가 같단다. 알았어요? 자, 처음 상태일 때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는 아래 첨자로 1을 다 붙여놨네. 최종 상태일 때 기체 온도, 압력, 부피는 T1, V1, V2이다. 이해 갔어요? 네. 자, 그러면 뭐만 바뀌었나 가만히 봐봐. 뭐뭐 바뀌었냐? 온도랑. 그렇지. 그럼 피부는 노랗다를 해봐. 피부는 노랗다 아무리 생각해도 피부는 노랗다를 썼으면 압력이 변하지 않은 거야. 이 문제가. 몰수도 변하지 않았고. 그럼 부피의 변화는 온도 변화와 같은 거야. 이해 갔냐? 네. 자, 그래서 가를 보니까 단열된 실린더가 있고 단열된 피스톤이 있어. 중요한 얘기다. 단열된 피스톤에 단열된 실린더는 외부와의 열 출입을 막겠다라는 의도야. 이게. 됐지? 자, 막아놓고 고정핀을 딱 놨어. 외부 압력에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부의 에너지가 올라가면 압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 자, 근데 말이야. 오른쪽 그림을 보자는 맨 오른쪽 그림 보이냐? 네. 자, 내부 압력이 얘가 처음에 출발이 얼마였어? P1이었지? 네. 중간에 가서도 P1이지?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온도는 뭐가 됐냐? T2가 되었네? 그런데 마지막에 가도 P1이지? 네. 이제 질문한다. 중간에 P2인데요. P2야? 마지막도 P, 근데 마지막은 P1이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 너네 거기, 저기, 약간 그 삐죽이 저항 보이지? 그게 뭐 하는 걸까? 열어냐, 이게. 전기를 걸어주면 여기서 열이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열을 공급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잘 봐봐. 이 그림에서 느끼는 거. 부피는 그대로인데, V1 부피 그대로잖아. 피부는 노랗다 해서 V가 그대로 있어. N도 그대로야. 압력과 T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지? 그러면 T2로 온도가 상승을 했다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압력도 상승을 했겠지? 네. 자, 그래서 고정편을 풀었어. 그랬더니 몇이 되었냐? P1이 되었지? 그럼 그 피스톤 보이지? 단열된 피스톤. 실린더 내부가 P1이면 바깥쪽 얼마일까? T1. 그렇지. 그럼 질문. 첫 번째 그림, 고정핀 있는 그림 보이지? 온도 T1이고 V1이고 P1일 때 고정핀 바깥의 외부 압력 얼마였을까? 크지 않아. T1. 그래, 그냥 P1이었던 거야. 왜? 마지막에 고정핀을 풀었는데도 P1에서 멈췄잖아. 이해 갔냐? 네.
외부 압력이 P1이었던 거야. 그럼 아래도 조건이 똑같은 거지, 말 그대로. 안 그렇겠냐? 네. 자, 그럼 나를 봐봐. 등압 팽창으로 부피 V2까지 팽창시킨다고 그랬어. 글을 읽어볼게. 우린 글을 읽지도 않고 그냥 본 거야, 아니? 그림만. 맨 밑에 그림을 보면 고정핀이 없어. 밖에 압력 P1이고 안에 압력도 P1이야. 됐냐? 네. 근데 온도가 몇으로 변했어? D2. 자, 그러면 피부는 노랗다해서 P가 일정하지. 오른쪽 그림으로 가면서. N도 일정하지. 뭐만 남았어? V하고 T 남았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가 커졌어? 부피가 커졌지.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럼 가와 나가 연력학체 1법칙 공식 중에 누군지 갖다 맞춰보는 거야. 너희들 그거 배웠지? Q는 뭐라고 그랬어? 델타 U 플러스 W. 이해가냐? Q는 출입되는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한 일. 그 W는 뭐로도 바뀌지? P 델타 V. 거기다 놓고 푸는 거야. 알았어? 네. 자, 처음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 문제상에서 R은 당연히 지워지고 일정량 요 말이 뭐라고? 일정량이란 말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물리완에서는 얘를 거의 똑같이 놓는다고. 외부에 출입이 없어. 물질의 출입이. 그럼 P분은 T라는 저 공식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얘까지 넣자 이거죠. 연력학체 1법칙. 그때 이건 뭐에 비례한다고 했어? 온도의 변화와 비례하지. 왜 내부 에너지니까 이게. 내부 에너지는 입자의 무슨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랑 같단 말이야. 알았냐? 이상기체는. 그 다음 이건 뭐로도 바뀌어? 압력 곱하기 델타 V로. 여기까지 갔어?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 가는 열이 들어올 거 아니냐? Q가 출입을 했어. 그랬더니 지금 온도를 T2까지 올린 후에 고정핀을 제거했다고 그랬어. 맞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받은 열이 알았니? 고정핀을 제거했으니까 일단 내부 온도는 올라간 거 아니냐? 그러면 압력이 뭐가 될 때까지 부피가 팽창한 거야? P1이 될 때까지 부피가 팽창한 거지. 얘들아, P2가 압력이 클까? P1이 셀까? 당연히 P2가 세. 그럼 압력이 준 거지. 그럼 그래프상에서 온도는 어땠니? 일정하지?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세 번째 그림으로 가면서 무슨 과정이냐, 그거? 그 등온 과정이잖아. 맞아, 등온 과정이야.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 얘가 1에너지로 전부 바뀐 거잖아. 그지? 무엇이 그렇게 일을 한 거잖아, 말 그대로. V1에서 V2로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일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압력이 P2에서 P1으로 줄었어요. 온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게 뭔 얘기일까? 이거잖아, 얘들아. 우리가 여기가 압력이고 부피로 놨을 때 이 상태를 따라가야 되겠지. 이게 T2라고 놓으면 되겠지, 여기다. T2. 그럼 압력이 뭐였다가 P2였다가 뭐로? P1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랬더니 부피가 어떻게 됐어? 팽창했으니까 뭐를 한 거야? 일을 하게 된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 갔냐? 오케이? 자, 내부 에너지는 밖으로 빠져나가 안 나가? 못 나가지. 다 단열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한 거란 말이야. 지금. 다시 나를 봐봐. 등압 팽창 이랬으니까 뭐냐 이것도. 압력이 일정한 거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뭐를 한 거냐? 일을 한 건데 온도를 잘 봐. T1이 뭐가 됐어? T2가 되었다 얘들아. 이해하냐? 그럼 이건 뭘까? 열을 가했더니 모두 쓰이고 내부 에너지 높이고 모두 한 거야. 일도 한 거야 지금. 알아먹는 스키? 이해 가는 스키? 자, 그럼 기억 봐봐. 이건 이해 갔지? 압력은 당연히 P2가 컸겠지? 기체가 한 일을 물어봤는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한 일이 어떠냐? 무슨 말이냐면 가는 이렇게 일을 했어. 노란색을 봐. 저 면적. 그런데
누구는? 가. 나는 이렇게 일했지. 네. 그러면 나는 뭐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누구단 얘기야? T1이야. 그럼 나는 이면적인 거야. 누구 면적이 크냐? 노란색 면적이 더 크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다.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다음 디귿 봐봐. 흡수한 열량이라고 했어. 야, 조건이 똑같잖아 지금. 그지? 조건이 똑같은데 가만 봐라. T2로 같지만 지금 가하고 나를 가만히 보면 일을 누가 더 많이 했냐? 가가 더 많이 했잖아. 그럼 걔가 더 많이 받은 거 아니냐? 그지? 더 많이 썼는데도 지금 통장 잔고가 똑같다는 얘기는 애초에 더 많이 받은 거지. 네. 이해 갔냐?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되는 거야. 이건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적인 해석하고 피부는 노랗다적인 해석을 딱 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 되게 쉬워요. 알겠습니까? 정량적 계산이 아니거든. 정성적인 얘기가 더 많으니까. 또 질문? 꺼져! 죄송합니다. 이거 먹었어. 야, 고개 숙여. 자, 페이지 92쪽 가봐. 얘들 없을 때 빨리빨리 진도 나가자. 쉬운 맞히는데요. 어떡하라고. 참, 버려. 이따 쉬는 시간 해. 자, 여기 봐봐. 우리가 연력학체 1법칙으로 이걸 배웠어. 간단하게 설명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사라지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뭐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어. 그리고 봐라. 보존이 되는데 우리는 특수한 조건을 잡았지. 어디? 실린더라는 조건을 잡았어. 왜? 열기관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열기관을 뭐라고 본 거야 우리가? 개라고 본 거야. 개. 알았지?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만히 보니 이 개가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봤더니 에너지가 출입이 가능해 안 해? 물론 에너지 출입도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알았니? 근데 이런 개가 있어요. 알았지? 이것은 자 봐라. 물질의 출입이 있어 없어? 에너지 출입은? 그렇지. 이게 닫힌 개거든. 이게 어떤 과정이었냐면 사실은 등원 과정까지도 닫힌 개가 되는 거야. 알았냐? 등압, 등적, 등원 과정. 에너지가 막 가해졌잖아. 그 실린더 쪽으로. 근데 이런 개가 있어 얘들아. 자, 고리개는 뭐냐? 아이고. 이게 무슨 과정이었냐 얘들아? 아, 단열. 단열 팽창 압축이 여기였어. 이게 가서 이 과정에서 뭘 배웠어 니들이? 출입되는 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같고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 알았어요? 이관계의 성립을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얘만 뭐야? 단열만 이 Q가 뭐였어? 0이었다는 조건이지. 에너지 출입도 없는 거지 그때는. 이해하냐? 자, 이런 걸 배웠더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이 들어오는 거야. 봐라. 과연 우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되는데 왜 우리는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 또 스털링 기관이나 그런 기관을 보니까 계속 에너지가,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100%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 100%의 전환은 없다는 걸 자꾸 배워. 우리가 그걸 배웠는데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잖아. 그지? 보존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마지막 말미에 뭐 배워? 마찰이나 그런 게 존재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죠. 문제를 풀기 위한 이상적 시스템이야, 그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실제로는 에너지 손실이 있어요. 그래서 열기관도 가만히 보니까 에너지 손실이 있어. 그럼 생각해봐. 너희들이 기계공학과 엔진을 만드는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열 손실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당연하죠. 동일한 연료 중에서도 에너지 손실이 적은 애, 그걸 뭐가 높다고 그러죠?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 장에서 배운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에너지의 방향성을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 실제로 여러분 연력학 1법칙 이전에 뭐 배웠어요, 여러분들? 연력학 이거 있다고 그랬지? 연력학 0법칙이 뭐였냐?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이게 기본 법칙이었다. 그럼 이 법칙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거야. 알았니? 자, 오늘 배울 연력학 2법칙은 바로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설명하는 건데, 에너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에너지에서? 유용 에너지. 자, 유용이 뭐야? 쓸모 있다, 없다? 쓸모 있다.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무용 에너지. 이 무용이 뭔 뜻이야? 쓸모 없다. 그럼 이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냐 봤더니 열의 에너지만큼은 온도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보다 더 낮은 곳으로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면 걔는 쓸모 있는 거야. 근데 더 이상의 이동이 없을 수밖에 없다.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 보면 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 우주는 무슨 에너지가 가득 차면? 쓸모없는 에너지가 가득 차면 멸망한다고 얘기했는데 우주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니? 낮아지면 그 전에 쓸모없던 에너지가 쓸모 있는 게 돼버리는 거야.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니까. 기잖아. 한 단계 더 갈 수 있잖아, 거기로. 그지? 그렇다고 계속 온도가 낮아지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 절대 온도 0켈빈 온도라는 게 있잖아. 기체 상태라면. 그지?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야, 온도가. 그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건 이런 유용 에너지가 무용 에너지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워,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무질소도라든가 그것들을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건 연력학 이 법칙을 통한 개념이 있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일방적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 하고,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돌아오는 반응도 있거든,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어떤 반응이라 부르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왜 자꾸 모든 에너지는 일방적인가? 온도가 낮은 데로 가서 돌아올 수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밝힌 다음에 마지막에 내연기관 실린더로 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뭐가 되는 거지? 엔지니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과연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가? 알았어? 효율은 어떻게 너희들은 구하기만 하는데 만드는 건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열기관의 효율이 어떤가? 그것만 보면 되는데 여기가 왜 어렵다고 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압력과 부피 그래프 있지. 그 그래프 상에서 각 등적이다, 등압이나 등온이나 그다음 단열 과정, 이 과정을 해석을 해서 피스톤이 한번 에너지를 빵 뿜어내고 원위치로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보고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구해야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건 다 뭐였어? 압력이고 부피였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온도와 압력도 나오고 발광을 한다, 칠할. 그때 뭐 써갖고 풀어라. 그렇지, 그어놓고 푸는 거야. 그때 누군 일정하다, 항상. N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NR은 지우고 생각하는 거야, 항상. 뭐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좀 접근할 수 있어. 자, 페이지 92쪽 봐봐. 자, 우리에게 상수야, 상수. 그래, 지울 수 있어. 우리에게 반응은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중요한 거 이거거든. 자, 첫 번째. 가역 과정이 있고, 비가역이 있어. 간단하게 설명하잖아. 어떤 반응이 진행하는 방향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논다면 그 양의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방향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그러면 반대의 방향은 뭐라고 얘기하지? 역방향이라고 설명한단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가역은 뭘까? 노란색이 가능한 게 가역이야. 가능하다, 역반응이. 근데 이건 뭐야?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비가역은. 알았어? 그걸 먼저 보라고. 화학은 이 좌측의 물질을 뭐라 부르지? 반응물이라 부르고, 우측의 물질은 생성물이라 부른다. 누굴 기준으로? 흰색 선을 기준으로. 그치? 근데 노란색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무슨 물이야? 반응물이. 여기가 생성물. 그럼 노란색 기준으로 보면 흰색이 역방향이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가역 반응은 주변 물질들이 서로 왔다 갔다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알았어요? 이게 물리변화가 됐든 화학변화가 됐든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들을 뭐라고 하고? 가역이라 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비가역이라 부른다. 자, 이게 첫 번째고, 그럼 비가역 과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만히 보자 이거죠. 비가역 과정을 막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기체의 확산도 있고요. 그 다음 진자운동도 있고요. 그 다음 뭐도 있어요? 열의 이동도 있다고 써놨습니다. 자, 이것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죠. 모든 물체는 무질서 안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돌아갈 수 없다예요. 이건 뭐냐면 에너지 출입이 없다면이에요. 알겠어요? 주변에서 너희들이 그런 거죠. 너희들이 태어날 때 뭘 타고나요? 복을 갖고 태어나죠. 물론 누구한테 복을 다 뺏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복을 갖고 태어난다, 뭐 먹을 복이든 뭐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살 수 있는 일정한 복은 어르신들 말씀에 타고난다고 그래요. 근데 얘가 살면서 그 복을 모두 탕진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럼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벌어야 되는 거야. 열심히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벌어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쓴 돈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오는 거야. 어저께 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벌어서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흐르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비가역이라는 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근데 타임머신은 뭐를 말해요?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 그거는 가역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들은. 물리학에서는. 알았지? 그게 뭐를 거스르는 거냐? 바로 오늘 배우는 엔트로피 법칙을 거스르는 행동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비가역 과정들의 예를 가만히 보시면 뭔가 복잡해지는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근데 가운데 있는 진자운동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찬물과 더운 물은 어떻습니까? 뭔가 복잡해지는 걸로 설명하기엔 조금 아쉬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진자는요, 와, 움직일 때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멈춰있으면 규칙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다라는 걸 뭐 하나로 설명하기에는 이 연력학 이 법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으로 설명해야 돼요. 에너지적이 뭐냐? 쓸모 있는 에너지는 쓸모 없는 에너지로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알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왼쪽에 있는 기체의 확산을 가만히 보시면 물질의 이동은요, 무질서의 쪽으로 갔다가 돌아올 수 없다고 끝나요. 그죠? 그럼 무질서하다는 얘기는 뭐랍니까? 활발하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활발해지려면 저절로 활발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도 무지수도 증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은 뭡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들의 무슨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곧 운동 에너지, 이걸 모두 뭐라고 그러죠? 역학적 에너지가 다 사라지잖아요. 어디로 갔나요? 공기와의 뭐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 거죠. 일법칙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 봅시다. 마지막에 열의 이동은 뭡니까? 뜨거운 물에 있던 높은 에너지가 차가운 물 쪽으로 이동하지요. 그럼 차가운 물이 가만히 있나요? 에너지가 상승하잖아요. 근데 이 열 에너지의 이동은 온도차가 있을 때까지만 이동하고 온도가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이동은 없다라는 게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에너지가 이동을 하려면 물질의 온도의 차가 있든지 에너지를 잃어버리든지 손실하든지, 그죠? 마지막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든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세 가지 과정을 보고 어느 하나로만 딱 보지 말고 무질서도적인 측면의 증가 방향을 잡든지 에너지의 손실 방향을 잡든지, 알았습니까? 둘의 에너지가 같을 때까지 열의 이동이 있다는 걸 잡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열의 이동적인, 에너지적인 이동적인 측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는 표현하고 적절하게 무질서도 증가 방향하고 에너지 손실 방향을 적절히 적용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하나로 딱 알아내는 게 아니라. 거기 밑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 진자운동의 에너지 변화는 그 따로 적어놨잖아요. 그럼 어떤 측면이죠?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뭘 의미하죠? 유용한 에너지였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다?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를 쓸모있는 에너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잡아서 올려야 돼요. 그럼 뭘 가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에너지를 가해주지 않으면 진자운동은 시간이 흐르면 멈추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그런 말 들어보면 되게 웃기잖아. 주기적 운동이 멈추는 건 당연한 거지. 지구는 왜 계속 움직일까? 공기가 없어서 마찰.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야? 니네가 엄청 손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왜 우주 시스템은 계속 돌까? 지구 시스템은 왜 계속 돌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그럼 끊임없이 에너지 유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누구냐 봤더니 태양 복사 에너지도 되고 지구 내부 에너지도 되고, 만약에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요, 파괴돼요. 에너지 공급이 있으니까 계속 가는 거라고. 왜 자동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냐고요? 연료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연료가 이 법칙이라니까. 되게 현실적이라고. 알았니? 영원한 거 없다고. 왜 니네가 어느 날은 공부 되게 잘 돼, 어떤 날은 공부 되게 안 돼, 어느 날은 무지하게 졸려, 어떤 날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 뭔지 알겠냐? 에너지적으로 일방적으로 똑같은 현상은 없다는 얘기야. 알았어? 오늘 공부 잘 됐어. 내일도 잘 될까? 보장이 없지. 야, 오늘 밥 먹고 왔어. 배불러? 내일도 이 시간에 배부를까? 끊임없이 먹어야 돼. 먹어야 니네가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이 법칙이라고.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이동이 있다고. 무슨 에너지로? 쓸모없는 에너지로. 너한테 쓸모없는 에너지 뭐냐? 네가 숨쉬고 하는 것 통해 발생하는 열 에너지야. 손실이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에너지원을 공급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저기 주유소 가서 네가 휘발유 마실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 음식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연력학체 이 법칙을 한번 보세요. 자,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비가역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칙이다. 여러분, 비가역, 다시 말해서 원위치로, 그러니까 가역 반응, 역반응이 존재할 수 있는 반응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제2법칙입니다. 거기 보시면 되돌아가는 게 가역이야, 비가역이야? 되돌아가는 게? 가요. 그치? 문제는 가역 반응은 1법칙은 위배되지 않아. 왜? 에너지는 보존되려면
너희들 말대로 봐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갔다가 운동이 뭐로도 바뀔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야. 그지? 바뀔 수 있어. 가역이야. 근데 현실은 어떤가? 안 그렇다는 거지. 내가 탱탱볼을 저기다 높이서 딱 떨어뜨리면 내 손으로 안 온다는 거야. 탱탱탱탱탱탱. 나중에 0이 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그래서 이 법칙의 도입이 바로 그런 거다. 에너지의 손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손실된 에너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유용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없다. 그러니까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을 쓰면 끝난 거예요. 아껴 써야 되는 거죠. 자, 93쪽 꼭대기에 열의 이동과 열역학제 이 법칙이에요. 자, 우리는 열역학이에요. 말 그대로 열이라는 에너지의 이동 방향을 설명하는 건데 영법칙이 뭐였어요?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저온으로. 그러니까 두 물질을 접촉을 시키면 높은 에너지가 낮은 에너지의 에너지 이동이 있다. 됐지? 그러면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고온이 저온으로 열을 움직이면 저온이 고온이 나중에 돼서 다시 옆으로 가.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어디까지만 이동한다. 온도가 같을 때까지 이동하고 끝이다. 알았어? 왜? 서로 접촉되면 에너지 교환이 생기고 나중에 어디까지가? 등온 과정까지 갈 거 아니야. 서로 똑같이잖아. 똑같을 때는 열의 이동이 없다. 이게 이 법칙이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밑에 엔트로피와 열역학 이 법칙의 설명. 지금 니네들 에너지적인 설명 해주고 있고요. 무질서도적인 설명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림 3개를 보고 얘기했잖아. 기체의 확산 부분의 설명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진자운동의 설명이 다르고, 그 다음에 고온의 물질과 저온의 물질 접촉 현상에서 설명이 다르다 했는데 이것들을 하나로 묶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냐? 하나로 묶을 줄 알아야 된다고. 자, 두 번째는 엔트로피랑 열역학 이 법칙에 대한 설명인데 이 운동은요, 거의 물리변화에서 많이 설명이 잘 되는 얘기예요. 물리변화.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체육하기 전에 어디 한 곳에 모이죠. 추석 부르고 운동장에서. 그리고 자, 체육 수업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 모여서 수업 받듯이 이렇게 앉아 있나요? 다 흩어지잖아요, 애들이.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배열보다는 어떤 배열을 물질들은 원한다? 불규칙한 걸 원합니다. 니들이 집에 들어가서 방에 있다가 나오면 방이 다시 깨끗해진다는 얘기는 니네가 일을 한 겁니다. 땀 흘리면서. 근데 자연스러운 건 뭐죠? 있다가 나오면 지저분해져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럼 너희 머릿속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집니다. 그죠? 근데 이 복잡한 지식을 받은 너희들이 어디 시험장에 가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려면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돌아가요? 피드백을 안 하잖아? 정리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거나 숙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시 얘를 규칙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안 하면 이렇게 복잡한 상태에 시험 보러 가잖아. 빵점이에요. 왜? 발산을 하려면 더 복잡한 쪽으로 에너지 이동시켜야 되거든. 그지?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지. 좀 더 규칙적으로,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 놓을수록 너희들이 어떤 전쟁에 나가면 그거를 이뤄낼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지. 간단한 겁니다. 자, 잉크의 확산 방향이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 불규칙한 정도가 자연계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았니? 자, 내가 내일 모레가 시험이 아니에요. 야, 지금 자습해. 자습 몇 명이나 할까요? 안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야, 선생님 잠깐 저기 상담 전화 좀 하고 너네 10분만 여기 있어. 공부하는 놈이 몇 놈이나 할까요? 없습니다. 일단 뭐부터 꺼낼까요? 핸드폰부터 꺼내겠죠. 그죠? 지금 당장 졸고 있는 저 친구도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 핸드폰 꺼낸대요. 왜요? 자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니까. 자는 건 수업 시간에 자도 되거든요. 그죠? 그럼 쉬는 시간에 핸드폰 꺼냅니다. 그러다가 선생님 들어와요. 그럼 다시 접고. 자, 수업 그럼 잡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나태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정상입니다. 놀고 먹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건 뭐죠?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기회에 에너지를 발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노력하고 있는 자는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고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가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라요. 기회에 찾아오는 개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놈은 평생 3번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놈은 매일 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인지의 차이예요. 근데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애는요. 그게 기회라는 걸 알아요. 이게 기회다. 근데 아무것도 않고 놀고 있는 애는 기회인 줄 몰라서 지나가는.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규칙적으로. 알겠지? 발사는 뭔 방향이라고? 불규칙한 방향으로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에 질서 있는 상태라 부르는 그 무질서도가 작은 상태는 어쨌든 간에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된다? 무질서가 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걸 확산이라 부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다시 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디로의 이동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온에서 저온. 물질들 같은 경우는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이해 갔죠?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엔트로피란 거시적 같은 상태에 해당하는 다양한 미시적 상태의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이 경우란 말을 쓸 수밖에 없어.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데 엔트로피가 높다는 건 무질서하다는 뜻이란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무질서도가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의 이동의 확률이 높다? 작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이동이 확률이 높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이제 봐봐. 그렇다면 니들한테 이런 말을 한번 하자. 자,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야. 고체가 액체로 가려면 에너지 흡수해야 되냐, 방출해야 되냐? 에너지 흡수. 자,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 뭔가에 에너지가 있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해, 감소해? 이거야. 그래서 이해 가냐? 에너지를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흡수하면 무질서가 증가한다니까? 물론 지금처럼 그냥 냅둬도 무질서는 커지는 거고. 알았냐? 다시. 기체가 되면 뭐라고? 에너지 흡수야. 자, 이 과정에서 자연계에는 가역이 있지. 가역이 존재하잖아. 만에 하나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어때야 되냐? 그래, 에너지 방출이야. 그 얘기는 뭘 의미하지? 얘 자체가 고온이고 주위가 저온인 물체가 있는 거지. 그게 어딘데? 냉장실이야. 그지? 그 다음 봐라. 이렇게 간다는 건 역시 뭐지? 에너지 방출이다. 자, 그러면 이게 흡열이고 발열인데 우리는 이 방향을 뭐의 증가 방향을 한다? 무질서도. 근데 무질서도의 증가는 말이다, 얘들아. 그냥 냅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 이건 에너지 출입까지 설명한 거고, 내가. 복잡한 거야. 열역학 이 법칙을 설명할 때, 무질서 증가,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의 출입이 있다면, 이렇게 복잡해져. 그냥 냅두고 본다면, 무질서해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너네 여기 앉아있다가, 다리 막 떨고, 꼼지락거리고, 그냥 좀 쉬죠? 막 이러는 거,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미치겠죠? 졸리고 막 환장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얘는 놀고 먹고 싶어요. 그게 엔트로피 증가 방향이에요. 하지만 참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뭔가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바뀌었잖아요, 머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죠. 마음가짐이죠. 엔트로피는 이 옆에 있는 털 이런 게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너의 지금 뭐 정신적, 그 엔트로피가 지금 증가 상태로, 정리 상태로 오는 거죠. 에너지를 발산하려고. 규칙적이 되어버렸잖아요. 머리 스타일이. 불규칙합니다. 빨리 미세요. 여러분, 이 방향이 뭘까요? 무질서도 감소 방향인데,
이 방향을 에너지적인 설명을 한다면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에요. 여기 무질서도 증가지만 이건 에너지 안정도의 증가예요. 이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열이 출입되면. 이 둘이 충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질도 여러분, 아무리 어떤 물질이 해도 상태에 따라서 더 안정한 애가 있고 불안정한 애가 있어요. 근데 이 물질도요, 에너지가 출입이 되면 더 안정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온도가 높아지면 불안정한 쪽으로 갑니다. 그럼 뭐가 증가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무질서도가. 근데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면요. 얘가 열을 계속 그쪽으로 빼면서 에너지 안정도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게 수증기가 물이 되고 물이 얼음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뭐가 그렇게 안정한데요? 여러분, 얼음을 전기분해하는 게 쉬워요? 수증기를 전기분해하는 게 쉬워요? 맞아요. 수증기가 전기분해 쉬워요. 얼음은 일단 녹여야 돼요. 물을 만든 다음에 또 가열해야 돼요. 수증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기분해해야 돼요. 이게 훨씬 안정한 거죠. 이 둘이 충돌하는 것이 바로 동적인 평형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세요. 밀폐된 공간에다가 컵에 물을 떠놓습니다. 그럼 물이 증발을 하겠죠? 자, 증발하는 게 어디 방향이니? 물이 수증기 되는 게 무질서도 증가 방향이지? 네. 근데 밀폐된 공간이면 이 수증기 입자들이 이게 이제 점점 채워질 거 아니겠냐? 그럼 어떤 방향도 진행이 되더라? 수증기가 물이 되는 응축도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뭐의 방향이야?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잖아. 그럼 얘가 완전히 수증기가 꽉 차잖아? 그럼 이제 둘이 똑같아지는 거야. 자, 증발하는 속도와 응축하는 속도가 똑같아져. 그럼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 일정해지는 거야. 반응이 멈춘 게 아니라고. 엔트로피 증가 방향하고 에너지 증가 방향이, 에너지 안정도 방향이 딱 평형을 이루는 거야. 멈춘 상태가 아니라. 그런 걸 동적이라고 그래. 근데 봐. 위에서 물의 이동이 있지. 열의 이동. 열의 이동은 정적이라고 얘기해. 이것도 이론적인 거야.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합치면 무슨 물 되냐? 미지근한 물이 되지. 맞잖아. 근데 이런 실험을 하려면 너희들은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배워? 그게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이동한다고 배우잖아.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보면 뜨거운 물 100개하고 차가운 물 100개가 동시에 하나, 둘, 셋, 뿅! 이러고 주는 게 아니잖아. 네. 좀 어느 지금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는 적게 들어가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애들한테 내가 100만 원을 뿌려. 야씨 용돈 써. 확. 가까이 있는 애는 90만 원 가져가고 좀 먼 애는 10,000원만 가져가고 이럴 수 있잖아. 엠빵으로 딱 어떻게 나눠. 그지? 먼저 많이 쥐인 애가 이렇게 나눠주면 몰라도 모든 현실은 그렇다고. 접촉이 가까운 애들은 많은 열을 받게 되고 멀리 있는 적은 열을 받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입자들 사이사이 개개인 각각의 입자 사이에도 온도차가 생겨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방향이 있다면 저온에서 고온 쪽으로 이동하는 열도 있어. 결국은 그들이 계속 교환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해지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을 가면 열적 평형도 사실은 동적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배워. 하지만 연력학 2법칙의 내용을 딱 보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서 에너지는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열이 1대1로 있으면 그렇게 되지. 딱 이동 끝 이러는데 열이가 있다면 어떤 입자는 쓸데없는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 경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이동 방향은 두 개의 입자 사이에서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전체적인 물질 상태를 설명하면 이 설명이 최고고. 알았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연력학 2법칙의 다양한 표현이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를 설명하는 거야. 1번 봐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자, 이 자발적이 뭐가 있어서 확산이 있었단 말이야. 알았니? 너희들이 뿌숑을 하잖아. 냄새가 어떻게 돼? 퍼지죠, 당연히. 그런 게 자발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뭐라고? 비가역이다 이거야. 걔를 다시 뭉치게 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 그것을 제시한 과학자가 깁스야, 깁스. 깁스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이나 화학적인 현상이나 이런 반응에는 자발적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을 통해서 엔트로피와 내부 에너지의 변화, 그러니까 에너지의 출입에 따른 반응의 자발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식을 세운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한 거야, 그게. 두 번째,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열 에너지 이동 방향을 칭하는 거야, 이게. 자, 에너지 이동은 고온에서 저온이다. 확산은 무질서가 증가하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연력학 2법칙이라는 얘기야, 이게 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립계, 아까 내가 고립계 뭐 얘기했어? 무슨 과정? 그렇지. 외부의 열 출입이 없다면이야.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제거한다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아까 뭐 봤어? 확산 배웠잖아. 에너지가 출입이 안 된다면 모든 입자들의 움직임은 무질서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아까 기체도 배웠잖아, 진짜 기체. 기체도 어때? 단열, 팽창을 하면 내부 에너지가 떨어지잖아. 왜? 애들이 에너지를 손실했으니까, 그쪽으로. 그러면 걔가 다시 압축되려면 어때? 가해줘야 돼, 에너지. 팽창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다음. 자, 네 번째.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결국 뭐요? 3번과 4번은 동일한 말이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이 자발적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항상 손실된다는 거야. 알았냐? 생각해봐. 어떤 입자가 막 몰려있다가 이 입자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입자들이 자유로워지면 내부 온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에너지 손실 하나도 없이 100%의 어떤 에너지를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걸 현장에서 겪고 있거든, 니들이. 니네 가만히 중간고사 때 니네 시스템을 생각해봐. 야, 내일이 중간고사야. 몇 시간 남았어, 지금? 공부하는 시간까지. 딱 따져봐. 잠 안 잘 겨? 몇 시간 잘 겨? 자, 4시간. 그럼 몇 시간 남았어? 10시간. 10시간 동안 공부하면, 어제 봤더니, 2시간 공부했던 점수 이렇게 나왔고, 이거 계획대로 되니?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계획대로 딱 되는 게 뭐요? 연료율 100%짜리야. 근데 현실은 안 그렇다고. 하다못해 내가 여기부터 2시간 잡아야지 그랬는데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 사실 배도 고파. 그럼 먹다 보면 1시간 지나고 이렇게 된다니까, 현실은 다. 이런 게 실질적인 엔트로피 법칙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 여유있게 하래잖아. 여유있게. 응? 막 2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게 아니라 2시간이 남았어? 그럼 1시간 공부한다고 치고 1시간 정도는 뭐 준비하고 뭐 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 사실 1시간 10분을 더 할 수 있는 건데 1시간 50분 해야지. 그런데 1시간 30분밖에 못 했어. 아까 1시간 자본해보도 많이 했어. 데미지가 온다니까. 나는 못 했어. 그래서 나는 내일 안 될 거야. 근데 1시간 자본에는 1시간 10분 하면 더 했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정신적인 승리야. 정신적인 승리. 알았어요? 여러분 맨 밑에 그림 봐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빗면을 따라 물체가 내려오죠. 결국 이 물체 어떻게 됩니까? 멈추죠. 근데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면 이 물체는 어때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게 누구 법칙? 갈릴리 법칙이잖아. 그지? 갈릴리는 그랬잖아. 빗면을 따라 내려온 구슬은 절대 속도가 변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 근데 현실은 어떠니? 멈춘다니까? 뭐가 생기니까? 제2법칙 때문에 그래.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에너지 이동 법칙에 의해서 모든 물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용한 에너지를. 알았어? 우리는 이제 열기관 쪽으로 들어갈 거야. 자, 열기관과 열효율. 하이. 잘 봅시다. 이 실린더가 있습니다. 이게 4개 있으면 4개통, 6개 있으면 16개 있으면 16개. 오, 람보르기니. 그죠? 람보르기니가 16개. 그 이상이죠. 24기통이요. 16기통이면 로켓 아니야?
여러분. 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축이. 요게 누구라고 그래요, 요거를? 요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걸? 네. 이걸 뭐라고 하고요? 실린더. 이쪽에 연료를 확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압축을 딱 해버리면 얘가 기화가 돼요. 근데 폭발 빵! 초크가 팡! 그럼 얘가 실린더 피스톤을 밀어내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피스톤을 밀어내고요. 이 실린더가 단열이 아니에요. 무엇이 일단 존재한다? 열 손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자동차에서 뭐로 표현돼요? 피스톤. 연비. 그죠? 연비로 표현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과정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떤 열 기관이 있다 이거죠. 저걸 모식화시킨 거예요. 열 기관이 있다면 연료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주입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봅시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 두 화살표의 합은 이 화살표랑 같겠죠?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보자 이거죠. 이걸 뭐라고? 그렇다면, 누가 고온이냐? 당연하겠죠. 에너지적인 설명이 이거예요. 갔을 때 얘가 뭐를 한다는 거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커야 엔지니어는 기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효율을 따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열을 집어넣는데 얼만큼 일을 했냐는 거죠. 이렇게. 알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열 효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효율이다라고 표현하는데 Q1이라는 에너지는 연력학 1법칙에 의거 Q2 플러스 뭐예요? 이렇게요. 그럼 W는 뭐라고 정의됩니까? 그래서 얘를 쓴다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쓴다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이상기체라면 Q는 얘들 다 내부 에너지잖아. 기체의 내부 에너지. 뭐에 비례해요? 온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때 조건은 누가 온도가 높다? 이러한 조건으로 쓸 수 있다가 밑에까지 공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시험에 낼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내신에 나오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래프상으로 나온다면 알았니? 이거를 정확히 따르는 기관이 무슨 기관이에요? 카르노 기관. 이걸 카르노 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샘플이에요. 얘가 샘플. 알겠습니까? 얘가 샘플. 자, 그러면 얘 기관의 그래프를 본다면 자, 이 온도가 뭐고 이 온도가 뭐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보는 거죠. 이 정도에서 무슨 과정이라고 이거를?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과정이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무슨 과정이에요? 단열. 팽창이죠. 요건 뭡니까? 단열 압축. 요걸 정확히 따르는 게 카르노 기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씁니다. A에서 B 과정은 받은 에너지를 모두 뭐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그러네요. C에서 D 과정은 받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넣습니다. 연료를 빵! 부피가 어떻게 돼요? 실린더 부피가. 그럼 내부 온도는 아니에요. 얘는 똑같다는 얘기죠. 받은 에너지 그대로 다. 근데 부피가 팽창했잖아. 얘가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겠죠. 외부에서 일을 받는 걸로 취급하는 거죠. 등원 과정인데 부피가 떨어지는 거 봐.
얘가 빵 하고 온도가 높아졌는데 얘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입자들이 에너지가 떨어진 거잖아. 그럼 부피를 준다는 거죠. 실린더가 팡 하고 커진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진다. 어디로? C로.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 부피는 다시 줄어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봐요. 일을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밀려가요. 쭉 올라가면서 온도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중간에 온도가 내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단열 팽창이에요. 그래서 다시 줄어드는 거죠? 그럼 웨버에서 일을 받겠죠? 그러다 다시 빵 하고 커지는 순간. 이해갑니까? 그러면 한 사이클이죠, 이게. 그러면 정작적으로 일을 한 건 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받은 열을 이론적인 계산을 하더라도 모두 100%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실린더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살벌합니다. 자, 봅시다. 현실은 얘가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왼쪽에 그래프 보이죠? 자, 이런 과정이죠. 이런 과정. 알았습니까? 등온도 아니고요. 에너지가 손실되기 때문에 벌써 일을 하다가 온도가 줄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온도가 같지 않아요. 알았습니까?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밀어내면. 왜? 외부에 단열이 아니거든요. 실린더가. 그걸 만들어내는 게 기술이고요. 단열을 시켜야 야 실린더 옆에 잔뜩 있을 거 아니야. 옆에 실린더 영향을 안 주죠. 그래야. 알았습니까? 네. 내부 엔진이 과열된다는 말이 저런 거거든요. 과열이 되면요. 주변으로 열이 빠져나가려고 애를 써요. 그럼 손실은 더 생기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냉각 장치를 막 쓰는 거야. 얘 어떻게든 온도를 유지하게 하려고 막 물 집어넣어서 돌리고 막 그러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 게 내연기관의 완성이야. 현재 근데 어떠냐? 그런 내연기관이 종식을 찍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모터가 등장하잖아. 전기자동차. 근데 이 내연기관의 삶은 니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거야 아마. 왜? 그만큼 내연기관에 쌓인 노하우가 사람들이 익숙해졌어. 전기자동차에도 익숙해질 때가 오거든. 근데 아직은 아닌 거지. 왜? 전기자동차를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은 별로 안 쓰거든.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이 많아지잖아? 그럼 벌써 제반 시설이 못 따라와. 충전 시간도 그렇지, 뭐도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한번 한 얘기 있는데, 이 내연 기관의 이 엔진의 완벽한 한 사이클 공정을 누가 효율을 높이고 효율을 좋게 하느냐가 이제 발달한 나라들이 저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잖아. 그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는 치지만 지금 엔진은 아무래도 못 쫓아가는 거야. 디자인, 그리고 또 어디? 내부, 전기장치, 이런 걸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지,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어떤 자동차는, 엔진 소리가 너무 커. 어디는 엔진 소리가 조용해. 그래서 이게 좋은 차야. 이건 멍청한 애들이 하는 짓이야. 소리가 크든 작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오랫동안 20만, 30만, 40만을 타도 전혀 손댈 게 없어. 이러면 굉장히 좋은 자동차거든.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자동차들 보면 막 그 독일 같은 데는 막 70년대, 10년대 머스탱이, 미국 머스탱이 돌아다니고 막. 그치? 옛날 BM이 돌아다니고 있고 막. 컨버터블 막. 1960년대 컨버터블 돌아다니고. 왜? 그만큼 엔진에 자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나라는 뭐 보면은 몇십만 탄, 포니 돌아다니면 난리 나죠? 여러분, 포니가 뭔지는 알아요? 처음으로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 네, 자체 생산이에요. 부속품 다 일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본 애가 한 대를 구입한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최초의 수출이다. 한 대. 저는 아직까지 본 적 없는데 그래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소나타 2까지는 제가 봤거든요. 길거리에서. 정비를 잘하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정비하는 거는 옛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앤틱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옛날 그런 거지. 감성 모드죠.
그 엔진 다 바꿨을 거야, 분명히. 소나타 엔진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겉모양만 소나타고. 돌리면서 막 창문 올리고 이런 거. 레트로 감성. 드륵 올라가 멈추고. 연예인 그 누구냐, 그랬잖아. 자기가 외제차를 사고 싶어서 중고차를 샀는데, 창문을 딱 내렸는데, 겨울인데, 얘가 쿵! 하고 내려가더래. 근데 안 올라오더래. 겨울인데. 그래서 얘를 올려갖고, 얘가 담배를 피는 애였나봐. 이제, 요렇게, 뭐랄까, 그 청테이프? 그걸로 이제 붙여놓은 거지. 밖에서는 뭐 멀쩡한데 안에서는 막 청테이프 덕적지 붙여놓은 거지.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가는데 음주 단속을 하더래. 그 아저씨가 이제 창문 내리라고 하잖아. 근데 얘가 이제 안 열린다고 손을 이렇게 안 해서 안 열린다고 그 문을 열고 내리니까 내리지 말라고 알지? 음주 수정할 때 사람 못 내리게 하거든. 내리지 말라고. 근데 이거 안 내려가고 창문이 안 내려간다고 그래서 안 해서 내리지 말라고 빨리 창문 내리라고. 나이 경찰도 막 모이고 막 부신다고 이러고 곤란했던 적이 있다고. 그 정도로 자동차의 그 주변은 상했으니 뭐지만 엔진만큼은 알았니? 그러니까 이러한 요 면적 있지. 요 면적이 무엇이다 행정이 딱 한 바퀴 돌을 때 이거 진짜 엔진이 일한 거야. 그게 알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과정이 무엇이고 요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드문 과정이어야 되는데 요거 잘못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 여기가. 그리고 얘가 뭐 외부에서 받아들였는데 그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받은 상태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저게 이거를 거의 칼로리 기관의 그 자체를 잘 따는 게 좋은 내연기관인 거야, 그게. 그 효율 높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저게 기본 사이즈인데 보통은 아래처럼 나온다 이거지. 알겠어? 자, 맨 밑에 연구기관 한번 봐봐. 1종이 있고 2종이 있거든. 1종은 어떤 얘기냐면, 자, Q를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 돈대. Q를 공부하지 않아도. 말이 되냐? 몇 법칙을 무시하는 거냐? 1법칙을 무시하는 거야. 알겠냐? 그 다음에 제 2종 봐봐. 자, 얘는 낮은 온도의 열을 흡수해가지고 높은 온도로 만든 다음에 또 돌리겠대. 열의 이동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온대. 이거는 제 2법칙을 무시한 거라고. 2종 열기관은. 그 2종 열기관 니네가 찾아보면 배에서 그런 걸 한다. 앞에 있는 뭐 연료를 써갖고 뒤로 나간 물을 다시 앞으로 끌어들여서 온도를 다시 밑으로 보내면 더 낮은 온도에서 열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를 움직일 때 에너지를 높여야 되는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효율상 떨어지지. 생각을 해봐라. 차가운 물 들어서 다시 온도 높여서 할 바에는 그게 연료로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걔들이. 알겠니? 됐고,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눠준 프린트 있죠? 받았어요? 나눠주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잘 됐습니다. 오늘 들은 게 90%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쌤이랑 막 대화를 해갖고 너희들이 이거요 라고 얘기한 게 이쪽에 90%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오늘이 이해가면 다음 건 디저트고 에피타이저야. 오늘이 메인 요리다.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혼자 공부하다가 너희들이 연력학제 1법칙 실험할 날이 와. 창문 열고 알았냐? 그러지 않으려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여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곳이다. 자, 먼저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지. 이거 여러분,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아인슈타인이 느닷없이 발견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 보시면 특수 상대성 이론만 설명하기 위해서 맨 앞에 상대 속도니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이니 이런 것들을 막 등장시켰어. 그래. 이것만 알고 그냥 들어가면 뭐 이런 소리구나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잘 알아도 상대 속도라고 하는 말은 말이야,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그게 먼저 나온 거야. 이 갈릴레이 변환이라는 그 물리학 개론이거든.
갈릴리가 그렇게 했어. 좌표계를 어디다 놓든, 알았어? 기준을 어디다 놓든 어떤 물체의 운동을 측정할 때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변이라면 그들의 시간당 변이만 잡는다면 어떤 좌표가 있든 그들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 이론이야. 이론적인 건 대학 가서 배워. 근데 별거 아니야, 그냥. 아, 이렇게 변해서 이 속도의 차가 이것이고, 증명하는 것 뿐이야, 증명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속도, 이건 배우고 가자. 봐봐. 얘를 왜 배웁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우주 밖으로 나가면서, 아니, 나가는 걸 원하면서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야.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의 고전역학은 아인슈타인이래. 뉴턴. 아이작 뉴턴의 그 고전역학은 누구도 반박을 못할 정도로 완벽했어. 이 지구상에서 움직임을 모두 이렇게 뉴턴 운동법칙으로 설명이 됐고, 그렇다고 뉴턴이 뭐 운동법칙을 다 발견한 사람은 아니잖아. 마지막 3법칙을 발견한 거거든. 만물이 서로 당기는 힘을 갖고 있다. 뭐야? 그걸 발견한 거야. 그게 뭐냐?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의 원천이었던 거지.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긴다. 그럼으로 인해서 F는 ma라는 제2법칙이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야. 그리고 왜 사과가 지구에 떨어져? 그래서 관성량이 필요했던 거지. 동일한 힘이라면 지구의 질량이 워낙 크니까 걔는 멈춰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사과의 질량은 매우 작아서 동일한 힘을 받았을 때 당겨진다라는 이론이야. 완벽하죠. 거기에 이 사람은 머리도 좋아서 빛의 광자까지 밝힌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런 말 들었죠. 그냥 무지개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뉴턴 이러고 끝났잖아. 그 사람은 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광학 쪽에서도 엄청난 실험을 통해서 원리를 밝힌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 창문에 구멍을 뚫어갖고 빛이 들어올 거 아니냐. 그걸 프리즘을 통과시켜 본 거지. 그랬더니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거야. 지금이야. 아니야. 실험 안 해봤지 니네들? 프리즘 통과 안 시켜봤지? 해봤습니다. 한 상업쌤이 2000년. 제일 많이 꺾이는 게 어떤 색깔이었어? 보라. 빨강. 보라. 안 해봤네. 보라. 보라색을 봤다고? 보라색은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뉴턴이 기독교 신자라서 7개 채우려고 보라색 넣었잖아요. RGB.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참. 뭐죠? 보라색이 안 보여. 있는데 안 보여. 보이죠? 지금 내 손가락. 아니, 그게 아니라 무지개 색깔에서 보라색이 안 보인다고. 갑자기 집필성대로 보이잖아요. 대부분 눈에 착 들어오는 색깔이 어떤 색인 줄 알아? 빨간색과 파란색이 눈에 들어와.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들어와. 근데 얘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보라색이 잘 안 보여. 블루 쪽에 치우쳐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남색,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그냥 다 파란색으로 보여. 솔직히 눈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노란색은 잘 보인단 말이야. 거기에. 이 사람이 광자를 막 연구하는 사람이 빛이 입자라는 정리를 때리는데 어떠한 프리즘을 통과시켜도 노란색은 계속 있는 거야. 그 안에. 그럼 걔들을 합성시켜 보면 얘가 백색 외선이 돼버리잖아. 그런데 다시 걔를 분광시켜 보면 또 노란색이 또 있는 거지. 그 안에. 그래서 빛은 입자다. 실험도 되게 다양해. 그래서 입자성을 딱 밝히고 이제 사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나와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해. 지금 여러분 잘 봐. 특수상대성 이론은 빛의 파동성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파동이 마치 아이작 뉴턴이 실험을 실패한 걸로 치고 하면서 빛은 파동이었어가 굳어지던 시대에 알아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둘 다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야. 지금 마이클슨 몰리까지 니네 밑에 있잖아. 그 사람 실험 마이클슨은 엄청난 파동 신봉자였어. 이 실험 실패한 실험이야. 알았냐? 이 실패한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보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끄집어내. 실패한 실험인데 최초의 노벨 실험상을 받은 거예요. 얘가. 실험에 따라서 최초의 노벨상 받은 애가 이 실험이야. 그럼 그 사람 실패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쵸, 그런 거 터졌죠. 이것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자, 배경은 이렇다. 얘들아, 저기서 상대 속도가 무엇이고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무엇이고는 뒷전이야.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증명이 되어진 이론인가야. 특수 상대성 이론을 최초로 이 아인슈타인이 이러면 이것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 나온 결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에 의해서 간단한 식들이 유도가 되거든. 그 식들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로렌츠 인자라는 중요한 상수 하나가 떠. 알았니? 그걸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서로 바라보는 관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론을 끄집어내. 그리고서 막 해석을 해봤더니 이제 모든 우주의 그런 것들이 막 해석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우주까지 나가서 우주의 현상을 설명하려면 이 특수 상대성 이론 갖고는 또 설명이 불가해. 그래서 여기에 힘을 집어넣어.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은 힘이 없네. 그지? 특수 상대성 이론은 힘이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힘을 딱 집어넣은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을 지금 설명하려면 내가 얘기했잖아. 힘이 없다고. 운동의 법칙에서 힘이 없는 게 무슨 개지? 등속 운동계도 있고 또. 그러면 이거를 무슨 법칙으로 설명해? 그게 몇 법칙이야? 그래! 아인슈타인은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이론은 관성계에서만 가능해 라고 딱 규정을 쳐. 관성계가 뭐하고 뭐밖에 없어. 그렇지. 이게 되게 재미난 사건이거든. 생각해봐라. 정지한 애들이 보는 거하고 운동하는 애들이 본다면 이거야. 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봐. 너희들이 누구야? 신이야. 그러면 정지한 놈 보이지? 운동하는 놈 보이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 사람이 되는 거지. 1인칭으로 들어가는 거야. 걔 입장에서 보는 거라고. 자, 정지한 애가 0이고 운동하는 애가 철수다. 이렇게 되면 니네가 0이가 될 수도 있고 철수가 될 수도 있어. 자, 근데 누구 하나는 반드시 뭐고? 정지계고 누구 하나는? 운동계야. 그러면 보는 놈이 무조건 정지계란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다. 알았냐? 니들은 움직이고 내가 정지해 있잖아? 그러면 신이 보기엔 내가 정지고 니네가 움직이는 거지만 너네가 나를 보지?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알았니?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진공 상태에서 우주선 속에 너희들이 나를 본다면 니네가 이렇게 우주선으로 날아가잖아. 내가 뒤로 가는 것처럼 옆으로. 이해하냐?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놈 보면 당연히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우주선 밖에 있는 애를 보면 밖에 있는 애가 움직인다고.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너희들은 딱 하나 기억할 게 그거야. 출제자가 그림을 준단 말이야. 행성에 영희가 서 있고 우주선 안에 철수가 있어도 출제자가 기억년 이것에 철수가 본 이러면 철수가 정직해. 무조건. 이해하냐? 1인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왜 관성계로 설명을 하느냐? 관성계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되어줘야 이 시간의 차가 생기고 길이의 차가 생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특수 상대성에 딱 갖다 들여보내잖아?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관측자가 바라보잖아? 그럼 상대방이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되고, 알았니? 길이도 수축된다는 이론이야. 알았어? 움직이는 애들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가만히 보면 그러잖아. A가 정지해 있고 B가 운동하고 있어.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그럼 B가 A를 보면 누가 정지해 있는 거야? B가 정지해 있다? 그럼 누구 시간이 지연된다고? A 시간이 지연돼.
A에 있는 곳에 길이가 수축이 일어나고, 그런데 A가 B를 보면 누가 지연이 일어나겠냐? B가 지연이 일어나고 B가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알았어? 이거는 뭐야? 말 그대로 카르노 기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카르노 기관처럼 스탠다드한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 지금 이준이가 헤매는데 우리 자연계열 애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 언어지. 국어도 아니야. 말을 못해 애들이. 내 말 들어봐. 뭐가 지원된다는 건지 잘 들어. 시간이 지연된다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 문제 못 풀어. 자, 지연이 뭐냐? 일정한 거리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 잘 들어야 돼. 일정한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움직일 때 어떤 애는 10초 만에 갔어. 어떤 애는 2초 만에 갔어. 누가 시간이 천천히 흐른 거야? 10초. 지금 봐. 이게 작살나는 거야. 지연된다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들은 딱 느끼는 게 야 차가 지연된대. 그럼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간이 내 말 들어. 지연된다는 뜻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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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째깍 째깍 이게 시간이 지연되는 거야. 알았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어떤 거리의 시간 이렇게 측정하지 말고 나의 시간은 째깍 째 이렇게 흐르는데 얘 시간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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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얘랑 나랑 딱 만나잖아. 내가 얘보다 젊을 수도 있는 거야. 너는 시간이 막 쫙 흘러갖고 나는 천천히 흘렀기 때문에. 네가 할아버지가 됐고 나는 이제 그냥 이 상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 정지 있으면은 젊어진다. 자, 이 말을 잘 들어. 얘들아, 관성계가 있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이 정지할 수가 없어. 어쨌든 하나는 움직이고, 그지? 하나는 뭐하니까? 정지계니까 누구보다 누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거지 정지할 수는 없다고. 알았니? 근데 그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정도가 서로의 상대 속도가 클 때 생긴다. 중요한 거, 움직이는 것이 그냥 100km 이게 아니라 빛의 속도가 가깝게 움직여야 돼. 빛의 속도가 C라면 C는 없는 거야. 이거는 제3법칙에서 나오거든. 특수상대성에서 제3의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니들이 맨날 배우는 E는 mc제곱 거기서 나와. 알았니? 그럼 빛의 속도가 가까운 건 0.8c 뭐 이런 거, 0.6c 이런 거. 자, 이거 중요한 거, C라는 게 빛의 속도다. 초당 30만. 알겠어요? 초당 30만 킬로야. 야, 근데 생각해봐. 그렇게 빛의 속도가 가까운 속도가 있을 때 바라보는 사람이 봤을 때 시간이 지연된다는 거지, 지금의 속도 차가 있어서는 그걸 못 느끼는 거야. 알았냐? 대신 열심히 뛰어다니는 애가 평생을 살 때 보면 더 많은 걸 하게 되고 시간이 지연돼서 덜 늦게 이렇게는 하겠지. 알겠어? 멈춰있는 애보다는. 이해가냐? 영화에서 빠른 캐릭터가 보기에 다른 애들이 느리는 건가? 그렇지. 자, 그 속도로 생각하지 마. 잘 들어, 이제 잘 들어,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자. 정지계하고 움직이는 애인데 움직이는 애가 누구 속도에 비슷한 움직임을 갖는다라고 조건을 잡았어? 빛의 속도야. 그럼 내 말을 들어보자. 센스 있게 얘기해봐. 자, 니네가 관측자야? 그럼 니네 움직이든 뭐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니네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0.8c로 달려. 우주선 안에서. 걔를 보는 거고. 두 번째, 0.6c로 달려. 누가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를까? 센스 있게. 빠르네. 그래, 저런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상대 속도차가 더 벌어지면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는 거지. 그럼 아까 얘가 말한 거, 쌤, 시간이 정지할 수 있는, 그럼 C. C는 못 만드는 거지. 근데, 내 말 들어봐.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어지는 게 우주에 많다 보니 힘을 집어넣어서 설명한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힘이 세지면 시간의 지연은 더 일어난다는 이론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우주에서 제일 힘이 센 데가 어디냐? 블랙홀이야. 블랙홀이라고 거기 들어가면 시간이 멈춰.
그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그래, 거기가. 그 정도까지. 알았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안 배운단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뭐야? 아인슈타인이 말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자, 서로 정지계 아니면 운동계야. 맞아? 그 다음, 정지계에서도 운동계에서도 운동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거를 착각하지 마. 잘 봐봐. 지구에서 60kg의 애가 달에 가면 10kg거든? 60kg이라든가 10kg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F는 MA도 다 성립하고. 물리량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운동 법칙이 성립한다고. 1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힘과 속도, 이거는 다 성립한다고. 알았어? 이건 뭐 여러분들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운동하는 물체가 길이가 수축되고 시간이 지연되는 거 배웠지? 됐어? 두 번째, 그렇다면 저 사람이 0.8c의 속도로 달려. 그럼 쟤는 정지했어? 뭘 기준으로 설명할까? 바로 빛의 속도가 기준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야. 빛은 마이클슨 몰리라는 사람들이 그 둘, 미국 과학자들이거든. 얘들의 실험을 통해서 무한히 빠르다는 게 나왔어. 무한히 빠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론을 정립을 못했다가 얘 실험이 딱 나왔는데 그 결과를 딱 보고 이거다라고 얘기한 거야. 정지계든 운동계든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 외워. 빛의 속도는 동일한 거야. 이건 뭔 말이냐? 자, 그 밑에, 그 맨 밑에 뭐 설명이 나오는데, 만약에 100km/h의 KTX에서 화살을 쏘잖아? 그냥 정지해서 화살을 쏜 거랑 100km/h 달리면서 화살을 쏜 거랑 누가 빨라? 화살이? 그 기차에서 쏜 게 빨라. 무슨 말이냐? 니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 공중전에 쏘는 거야. 공대지는 비행기에서 땅으로 쏘는 거고, 공대공은 비행기로 쏘는 거야. 근데 이 비행기가 음속이야, 얘들아. 음속. 동일한 속도로 날아가면 이 미사일이 있잖아. 아무래도 누구보단 빨라야 되겠냐? 비행기보단 빨라야 가서 맞출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진짜 마음 잡고 달리면 순찰차가 람보르기니 못 잡고 가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누가 쏘는 거야? 그렇게 달리는 비행기에서 쏘잖아. 그러니까 총으로 딱 쏘면 이게 아니라 평 쏘면 얘가 슝 하고 가. 그리고 쫓아가. 근데 조금씩 빨라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조작. 아니면 안에 있는 유도 장치가 그 엔진 열을 따라 가는 거야.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가 조금 방향을 틀면 맞아.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냥 직진 떴다가 어떻게 피하냐? 갑자기 때 급회속을 하든가 아니면 스프레시 불죠. 주변에. 더 뜨거운 열. 그럼 가서 거기서 쭉 폭발해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구상의 속도 개념을 생각한다면 달리는 물체 던지게 되면 속도는 더 빠를 수밖에 없는데 빛은 아니라는 거야. 빛은 정지 상태에서 쏜 빛이나 그렇게 100개의 속도로 달리는 KT에서 쏜 빛이나 속도가 동일하다는 거야. 알았냐?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법칙을 갖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 상대수도 실험, 그럼 뭘 알려주는 거냐? 너네 거기 봐. 첫 번째 상대수의 개념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준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 니들 같은 방향으로 물체가 달리고 있다.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하나는 10의 속도로 하나는 30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30이 10을 보면 10이 속도 얼마로 보일까? 그건 알아? 20으로 보인다는 것. 크기에서 빼면 돼. 근데 방향이 반대면 40으로 보이겠지. 이거 이해 가냐? 진짜 똑똑한 거거든. 다음 시간에 내가 정리는 하겠지만 방향이 반대면 훨씬 상대적인 속도는 크게 보여. 생각해봐. 실제 속도보다 다르게 보이잖아. 실제 속도보다 다르게 보이잖아. 실제 속도는 10이고 실제 속도는 30이야. 그런데 30애가 10을 보면 얼마로 보인다고? 40으로 보여. 자기 10 말고 40으로 보인다고. 여기서부터 갈릴레이 변환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이 혹시 이러고 된 거야. 이게. 보여지는 관측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자동차가 3개 가자. 10, 30, 여긴 100짜리야. 그럼 100이 10을 보면 얼마로 보일까? 방향 반대. 110이야. 반대로 온다면.
그치? 그럼 30하고 10을 봤을 때보다는 100이 10을 봤을 때 속도가 더 크게 보일 거라고. 질문. 아까 운동하는 애가 시간이 천천히 흘러, 정지한 애가 천천히 흘러. 정지. 운동하는 애가 천천히 흐른다고 했지? 아니 시간이 천천히 하는 뭔 소리야? 너 끝까지 이해하지 마. 하지 마. 괜찮아. 그지? 그럼 내 말 들어봐. 정지한 애가 달리는 우주선을 바라보는 건 우주선의 속도가 그냥 속도차 아니겠냐. 맞지? 근데 어려운 문제야. 중간에 우주선 하나를 더 껴넣어. 그래 놓고 A가 이쪽으로 0.8C야. 됐냐? B가 이쪽으로 0.6C야. 0.6C가 얘를 바라보면 0.8C로 바라보면 그냥 C. 그래. 왜?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까. 상대 속도가. 근데 그런 개념이야. 지금 개념이.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잘 봐. 정지한 애가 있고 0.6C로 이쪽 가는 애가 있고 0.8C 이쪽 가는 애가 있어. 정지한 애가 0.8C를 바라봤을 때 이 운동하는 물체가 시간이 천천히 흐르겠냐? 아니면 0.6C가 0.8C를 봤을 때 시간이 천천히 흐르겠냐? 맞아. 그게 상대 속도라는 거야. 어? 이렇게 가면 속도차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 멈춰있는 애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면, 자, 봐봐. 내가 이쪽으로 40의 속도로 달려. 너 멈춰 있었어. 내가 속도 얼마로 보여? 40. 근데 쟤는 이쪽으로 10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나를 봐. 그렇지. 그럼 누가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겠냐고. 50일 때가 천천히 흐른다고. 속도차가 클수록 더 천천히 흐른다고. 알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는 언어적인 표현이야. 다 언어적인 표현. 그게 이해가 가면, 그 다음 계산이 되죠. 뭐? 하지 마. 알았어? 우리를 더 어지럽힐 부분은 애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길이가 수축되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병신이 되는데, 내가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쌍둥이가 있다. 야, 어떤 예찬이라는 쌍둥이가 있어. 응? 예찬이라는 쌍둥이가 있는데, 자, 쌍둥이 동생 예찬이는 지구에 남았고, 형 예찬이는 우선을 탔어. 그리고 떠난 거지. 남아있는 동생 예찬이 떠나는 형님 예찬을 바라보면 누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그래서 얘가 우주여행을 갔다 오지? 얘는 그냥 애기인데 얘는 팍상 늙어 있는 거야. 시간이 빨리 흘러서.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라고. 지금 너 외워야 돼. 외우는. 자, 근데 잘 봐. 그럼, 자, 우주선을 탄 형 입장에서는 얘가 얘를 바라보면 누가 움직여? 얘가 우리가. 그럼 얘가 우주여행 갔다 오면 얘가 어리고 나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이게 패러독스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이 필요했던 거야. 봤더니 보는 관성계가 아니라 힘을 받는 쪽에서 시간의 지연이나 길이 수축이 일어나더라는 게 이론이야. 힘을 받는 쪽. 그러니까 얘는 서 있었잖아. 얘가 날아갔다 왔고. 그럼 날아갔다 오려면 돌면 뭐가 있어야 돼? 가속도가 있어야 되잖아. 돌아와 보면 얘 쪽이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얘가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거야. 그럼 얘가 관찰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가속 운동을 해도 그게 성립이 돼요? 맞아. 그러면 이런 결론이 쓰겠지. 만약에 우리가 화성까지 가는데 2년 6개월 걸려. 지금 우주선 속도로. 그럼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게 되면 빛의 속도 곱하기 거리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야. 지연이 돼요? 시간도 지연되고 길이도 수축돼 버리니까. 금방 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결론이 뭔 줄 알아? 그 속도를 못 만들어. 왜? E는 mc제곱이라. 빛의 속도로 가깝게 가잖아. 그 질량도 그렇게 커져. 알겠냐? 그래서 질량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만들지 못해. 빛의 속도까지 내가 내게 되면 에너지가 커져야 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모든 현상들을 제3법칙이 이거야. E는 mc제곱이 빛도 입자고 입자도 빛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빛에 뭐가 존재한다? 질량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라. 주계열성이 별의 일생인 건 알고 있지, 니들? 태양이 주계열성에 진입해서 현재까지 49억만 년을 살았어. 56억 정도 살았다고 하자. 빛을 냈겠지. 애초에 태양하고 지금 태양하고 누구 질량이 크겠냐? 애초에 태양이 크겠지. 왜? 빛을 뿜어냈다는 건 질량을 내보는 거거든. 이해가냐? 그럼 태양은 계속 질량이 어떻게 되겠냐? 줄겠지. 그 나중에 더 이상 소모할 수 있는 수소가 없으면 팽창을 해버려. 족쇄거든요, 그게. 질량이 줄었으니까. 중력이 약해진 거거든.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약해지니까 팽창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다시 헬륨 핵 융합이 일어나서 이제 얘가 밖으로 팽창이 되고 중력이 형성이 되면 그 상태로 유지해. 더 주는 건 아니야. 질량이 더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왜 빛은 밖으로 나가? 질량 계속 줄어. 그러다가 나중에 행성상 성운에서 백색외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야. 중에 빵 터지면 나가가지고. 저기 뭐처럼 초신성처럼 빵 폭발하지 못하는데 흐트러져, 그냥. 그 힘의 균형이 깨져서. 그럼 이건 들어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플래시맨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봐. 그죠? 걔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에너지가 세지는 거지. 그 에너지가 E야, E. 근데 빛의 속도의 델타 C, 속도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제곱을 해봤자 에너지가 안 나와. 뭐까지 곱해야 된다? 질량까지 곱해야 되는데 그 질량이 엄청나게 커져. 에너지를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2km짜리가 속도가 2에서 8로 이런 차원이 아니야. E는 mc제곱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를 내려면 그 속도의 제곱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질량 곱하면 에너지가 한참 차이가 나. 알았냐? 어떻게 해야 돼? 그 질량을 붓는 거야, 얘한테. 붙여야 얘가 빛의 속도를 갈 수 있어. 에너지를 낼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빛의 속도로 가게 되려면 엄청난 질량 증가가 생겨서 그걸 사람이 유인우선으로 두면 견디질 못해. 그걸 깰 수 있는 이론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야. E는 mc제곱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건 E는 mc제곱이라는 걸 과학자들은 어디에서 많이 이용하냐면 예를 들어 중성자가 좀 무겁잖아. 양성자보다. 그치? 요것이 이동할 때 그 질량차만큼이 전자나 중성 미자 형태로 빛의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주 빅뱅이 성립한 거거든. 이게. 그 전까지는 파동성만 열심히 믿었던 과학자들은 설명을 못했어. 이 마이클스 몰리라는 사람이 그럼 어떤 힌트를 줬느냐? 마이클스 몰리는 엄청난 파동 신봉학자야. 그러니까 마이클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해군 그 장교였거든. 근데 이제 물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 이제 제대를 하고 시카고 대학교 거기 이제 이렇게 클리브랜드나 그쪽 대학교 교수로 가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얘가 파동이면 그때 당시에 파동은 뭐를 통해서 이동하냐 항상. 이 매질이 있을 거야. 확신에 찼어. 파동학자들이. 그래서 그 매질을 에테리라고 이름도 붙였어.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에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이 마이클스라는 사람이 정교한 그 빛의 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빛이 이렇게 투가 되잖아? 반사도 되거든? 투가 반사가 되면 이 애초에 빛 에너지하고 투가 반사하는 에너지를 합친 게 이 에너지야. 그 두 개의 팔을 만나서 간섭 현상을 일으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주에는 분명히 에텔이 있어. 걔는 에텔이 있다고 생각해. 에텔이 있어. 내가 증명할 거야. 그러면 이 에텔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주에 꽉 차 있어야 돼. 그래 빛이 이동할 수 있는가? 근데 지구가 어떻게 하냐? 움직이고 있잖아.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정교한 실험을 놓고 에텔은 어느 한 방향으로 내려올 거라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에텔은 멈춰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꼭 바람처럼 에텔은 어느 한 방향으로 향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자, 니네가 생각해봐. 에텔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 근데 거기다 내가 빛을 이렇게 쏴봐. 그럼 갈 때 빛의 속도하고 올 때 빛의 속도 같을까? 다르겠지, 당연히. 그 차를 가지고 공식을 세워. 알았어? 그리고 이쪽은 또 어때? 이쪽 방향 어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 빛이 봐봐. 이렇게 물이 일로 흐르는데 배가 일로 가면 배가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가죠. 갔다 올 때는 또 이렇게 오겠죠. 이걸 갖고 공식을 내. 그래서 이들이 반파장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 막 계산했더니 없어.
죽어도 안 나와. 원래 이 사람 무슨 생각이냐면 간섭 모양을 생각한 거야. 밝다, 어둡다, 밝다, 이런 간섭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실패했어. 그래서 공식을 딱 실험을 이제 보고로 남겨야 되니까 이걸 보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을 발견한 거야. 이걸 보고. 얘 이름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한 실험인데 노벨상을 받게 돼.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이 사람 실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에테르가 없다는 게 증명된 실험이야. 이 실험은. 알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봐라. 공식적인 유도 이런 거보다 다음 시간에 내가 막 설명할 때, 보는 자, 그 자가 정직이고, 그리고 관측되어지는 자, 걔가 뭐 행성에 서 있든, 우선에 탔든, 누가 보느냐에 따라 걔가 정직이고 관측자인데, 관찰 대상자는 무조건 시간이 지연되고, 천천히 흐르고, 거리는 준다라는 걸 잘 보며, 알았어? 그 거리를 뭘 말했는지 잘 봐야 돼. 그 개에 속한 애가 줄고 느는 거야. 개가 바라봤을 때. 그거 잘 따라와야 돼. 알았냐? 니네가 서 있어. 잘 봐. 니네가 서 있어. 이쪽에 지구가 있고 너네가 달에 있어. 지구가 있고 저기 화성이야. 지구 화성은 누구 운동계냐? 영희가 달에 서 있어. 나는 우주선 안에 있어. 지구 화성은 누구 관성계? 얘 관성계야. 너네가 보면 지구하고 화성까지 거리 잴 수 있잖아. 네. 그치? 근데 내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네가 나를 본다고. 누가 길이 수칙이라 한다 그랬어? 지금 누가 움직일까요? 내가 길이 수칙 일할 거 아니야? 내가 길이 수칙이라는 건 내 우주선이 수축하는 게 아니라 이 화성과 이게 준다고 다른 관성계가 주는 거야. 이걸 되게 잘 봐야 돼, 니네가. 지금 헷갈릴 거야. 헷갈려야 돼. 봤을 때 선생님이 운동하는 방향이 있는 지구랑 화성의 거리가 준다. 내가 보면 누가 움직일까? 내가 니들 보면. 니네가 움직이지. 근데 지구 화성이 누구 운동계야? 영희 운동계잖아. 걔네가 수축한다니까? 내가 달리면? 선생님이 봤을 때 그치, 니네가 운동계니까. 근데 네가 나를 보면 내 우주선이 어떻게 보여? 우주선이 잘 우주선이 작게 보이겠지. 근데 이게 달리는 방향으로만 수축해. 위는 가만히 있어. 내가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위아래가 수축돼. 옆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그것만 제대로 보면 돼. 저 사람의 운동계가, 저 사람의 관성계가 어디까지가 관성계고,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디까지가 관성계, 이것만 알면, 상대 속도만 알고 이것만 알면, 이쪽은 정말 편해. 야, 시간이 지연된다는 게 어떻게 흐르는 거라고? 천천히 흐르는 거야. 알았어?